최성욱의 취업톡.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과 같이 자기소개서를 차별화하고 진정성 있게 쓰는 법,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도 뭐 하루에 두세 개의 자소서를 보거든요. 오늘은 한 6개 정도 보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집단 상담이 있어가지고, 자소서를 한 네다섯 개를 봤는데, 요즘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게 되게 뻔해요. 비슷비슷해, 자소서가.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양산형 자소서, 대량 생산형 자소서, 공장형 자소서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자소서 막 인터넷에 떠도는 거나 막 이런 거랑 AI로 물어보면 AI는 굉장히 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비슷비슷해. 전부 다. 산출물이. 그런 걸 따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게? 왜 이 친구랑 저 친구랑 다 느낌이 비슷하지? 왜 사람이 안 보이지? 이런 자소서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런 자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나 AI 많이 활용하면요. 완벽한 스타를 갖춥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그리고 두 갈씩 소제목, 수치화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줘요.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거에만 집중되고요. 자기소개서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넌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라는 글이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는 스타기법 써가지고 경험 서술한 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 돼. 아셨죠? 그쵸?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안 보여. 글을 읽고 났는데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평가자들한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인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무슨 막 스토리 그 경험만 쫙 써놨어. 그리고 내 문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만의 말투가 있고 저만의 글이 있어요. 글의 문체가 있어요. 아시죠? 제 글에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쓰는 습관. 그래서 글만 봐도 이 사람이 보여. 문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 보면요, 요즘에 이 문체가 사라졌어. 예. 똑같은 자소서들이요. 그래서도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냄새가 나야 돼, 색깔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뭐 부모님도 좋아. 그냥 주변 사람한테 한번 이 글을 보여줘요. 엄마 이 자소서 보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딱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주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안 보이는 자소서는 잘못 쓴 자소서예요. 자기소개서잖아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라는 글인데 내가 안 보이면 그게 무슨 자소서입니까? 그냥 스토리만 다 써놨어. 인턴을 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갈등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뿅 하고 갈등이 해결됐어요. 이 스토리만 보고서는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강조 포인트들이 있어야 돼. 그걸 너무 못해요, 요즘에. 그리고 제 새로운 트렌드가 뭐죠? 평균의 종말. 뻔하디 뻔한 걸로는 여러분들은 어떻다? 평균의 종말. 여러분들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뻔하게 중간만 가는 자소서는 서류부터 강탈하는 시장입니다. 왜? 키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는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정량 스펙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소서나 이력서에서 이게 엣지들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이런 걸 가지고 뻔하디 뻔한 자소서 가지고 어찌저찌 뭐 학벌이 좋아서 서류 통과하더라도 자소서는 뭐죠? 면접의 시작점입니다. 뻔한 자소서는요, 면접에서도 그냥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차별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건 사실 소재가 되게 차별화된 거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무슨 차별화된 소재가 있겠어. 다 똑같지. 인턴도 다 똑같아. 제가 20년 동안 자소서 봐왔잖아요. 뭐, 다 비슷해요. 소재가 그렇게 차별화되진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소재, 클리셰라고 불리는 뻔하디 뻔한 소재는 뻔한데 차별화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에 막 띄어 똑같은 소재인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차별화된 소재가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다. 제가 기억에 남는 소재, 제가 한 몇 년째 기억에 남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군대에서 이 친구가 무기고에 있던 거야. 근데 무기고 옆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상황이었는데 옆에 눈이 있어가지고 삽으로 눈을 해가지고 야 해가지고 눈을 막 퍼가지고 그 불을 막 끈 거야. 무기고로 옮겨 붙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주변을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요? 이 소재? 굉장히 특이하죠. 요런 소재들이 이제 차별화된 소재지. 근데 저는 제 강의 문동욱님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군 경험, 연애 다 쓰라고 합니다. 그거 쓰고 다 최저 합격 나와요. 군 경험 왜 안 쓰면 안 돼요? 나를 보여주는. 물론 공기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공기업은 성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병은 쓰면 안 됩니다. 사병 경험은. 자, 어쨌든 소재가 차별화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감정과 생각, 느낀 점. 자, 이거는 AI가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생각은 뭘 했는지, 느낀 점은 뭐였는지, 이걸 표현을 해야 내 색이 보입니다. 그냥 스타만 딱 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뭐런 상황이었는데요, 나한테 역할이 뭐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행동했더니만 결과물이 어땠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이 보입니까? 다 함부로 그렇게 어거지로 쓰면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걸 느꼈다. 그래야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개팅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에서 그 사람이 얼굴 표정, 감정, 생각, 느낀 점을 보여줘야 돼. 그 사람이 보이지. 그 사람이 경험을 그냥 어제 뭐 했는데 뭐 해서 뭐 했어요. 그것만 한다고 그 사람이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자소서가 이런 무미건조한 자소서가 요즘엔 너무 많아졌어. AI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쓰랬더니 이제 프롬프팅을 이렇게 주더라고. 감정과 생각을 넣어서 써줘. 아, 그렇게 하면 합격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차별하고 된 디테일한 나만의 역량 키워드를 좀 써주셔야 돼요. AI의 특징이 뭐냐면요. GPT 쓰면 되게 있어 보이는 역량 키워드가 막 난사됩니다. 문단이 하나인데 역량 키워드가 3개, 4개씩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거 사람 안 보여요. 저는 무슨 다층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뭐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문단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지. 슈퍼맨이에요. 제 자기소개서 강의 들은 친구들 알죠? 한 문단에는 하나의 역량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 사람이 보여요. 이거저거 들어가면 슈퍼맨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산업, 이것도 너무 많아졌어. 이 지원 동기 포부 직무 역량 문항이 대부분의 자소서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산업기업 직무랑 연결을 지으면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분리돼 있어. 요즘 자소서들이. 분절나 있습니다. 지원 동기만 해도 니네 회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이런 역량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게 나야.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회사 게 아니라 무슨 너희 회사에서 이제 GPT가 좋아하는 단어가 성장, 전문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별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돈 주는 사람이야. 그쵸? 그쵸? 직업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장할 사람 좋아합니까? 당장 성과를 내야지.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줘야지 무슨 거기가 학교도 아니고 성장을 합니까? 전문가가 돼서 이직하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소서에 혹시라도 성장이나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지원 동기나 포부에 많이 나와 있다면 되게 잘못 쓴 자소서예요. 제 자기소개서 클립 좀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연결하면서 써줘야 돼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래서 복붙이 불가능해야 돼. 지원 동기에 쓴 문단들은. 그리고 포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해서 이 포부도 사실 그 기업 맞춤형으로 써줘야 되거든요. 복붙 가능하면 그거 잘못 쓴 거예요. 포부가 전문가야? 이러면 되게 잘못 쓴 자소서지. 빵빵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디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거 최악의 자소서예요. 포부. 직무 역량도 그 회사의 그 직무예요. 그냥 일반화된 직무로 썰을 풀면 떨어집니다. 요즘엔. 엣지가 없거든요. 그건 마케팅 쓰는데 여기도 마케팅이고 여기도 마케팅이 아니라 예를 들면 CJ 올리브영 네트워크의 콘텐츠 마케팅이면 CJ 올리브영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 분석해서 이거를 타 회사의 타 회사랑 차이점까지 찾아서 그걸 엣지 있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게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회사에 자기소개서 쓸 때 기브 앤 테이크 중에 쏙 빼먹는 테이크 말고요. 회사에 기여할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테이크 뽑아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써요. 인턴 자소서도 그렇고 정규직 자소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여기서 성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부가 눈에 보여야 돼. 테이크를 많이 쓰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자소서 한번 봤어요? 그런 느낌 나요? 자, 그러면 제가 소재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건데, 제가 다른 데선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많이 보이는 클리셰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나오면 좀 뻔해서 안 읽힐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뭐 성장 과정, 도전, 목표 달성, 단점 극복 이런 데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클리셰 소재입니다. 클리셰가 뭐죠? 뻔하디 뻔한. 이런 건데, 이런 거 많이 넣어요.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갈등 상황에서 아까 저기 질문도 나왔었죠. 갈등 상황에서 내가 조율하고 제안해서 문제 해결 뿅. 요거 되게 많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해서 성적 올린 소재. 꽈탑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일이 많이 몰려서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해냈습니다. 어릴 때 해외 거주했던 학생들이 늘 쓰는 해외 가서 막 날 왕따 시키고 힘들었는데 적응 잘했다. 이 소재. 교환학생 가서 먼저 다가가서 해외 친구들의 마음을 열었다. 기숙사의 문을 두드렸다. 낙낙의 효과 뭐 이런 거. 한국은하 Do you know BTS? 떡볶이 사줬더니 친해졌다. 교환학생 가서 문화가 다름에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유지했다. 1일 오프를 하는데 내가 홍보를 잘해서 120% 매출을 올렸다. 카드뉴스를 만들었더니 좋아요가 올라갔다. 뭐 순유입이 늘어났다. SNS 좋아요가 올라갔다. 판매오고 서비스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대 디스플레이를 바꿨더니 매출이 올랐다. 발표를 못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발표를 시도했더니만 도전을 했더니만 그게 좀 해결이 됐다. 이게 되게 클리셰 소재예요. 근데 클리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이만큼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클리셰 경험을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화하고 진정성 있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내 생각, 감정, 느낌. 여러분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려면 그냥 경험 서술이 아니라 감정, 느낌, 배운 걸 담아서 자기소개를 쓰고 얘네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야 돼요. 경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경험은 보조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차별화 진정성도 이 클리셰 소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 느낌, 감정, 배운 거 표현하는 거는요. 클리셰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문항서술이나 면접에서도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앵무새 같이 안 느껴져요. 자, 그러면 예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AI를 쓰면요.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거 좋은 서술 아니에요. 소개팅 갔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갑니까? 왠지 어색하잖아. 똑같아. 여러분 쉽게 읽히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예요. 평상언어 사용을 활용하시고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가지고 아까 여기서 되게 클리셰 소재 중에 하나죠. 이걸 가지고 한번 사람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이 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과 나의 색깔 그리고 딱 읽고 나서 떠오르는 이미지 한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요게 있어야지 좋은 자소서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물론 두 가지씩 하는 게 필요해요. 그 가독성 때문에. 근데 이건 예시라서 일부러 미괄식으로 한번 만들었고, 수치화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소제목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통해 배운 고통은 성취를 위한 것. 대학교 3학년 시절 군제대 복학 이후에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 삼자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평생을 비만이었던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열심히 식단을 관리하고 3달간 매일 2시간씩 운동하면서 결국 3달 뒤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면서 세상 일 쉬운 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닭가슴살과 수분까지 컨트롤을 하고 너무나 힘든 운동을 매일 꾸역꾸역 해야 했습니다. 어때요? 막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죠?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매일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고 바디 프로필을 찍던 날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바디 프로필 준비하던 때보다 괴로운 경험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다행히 그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고통은 결국 성취를 위한 것이다 라는 나만의 인생 슬로건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어때요? 예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죠? 되게 쉽게 썼죠. 잘 읽히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AI 느낌 하나도 안 나죠. 그럴 수밖에 없지. AI는 이런 식으로 못 써요. 예. 이렇게,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스타 기법도. 여러분들 GPT 쓰면 스타가 되게 건조해져. 볼까요? 평생을 비만이었던. 요런 단어 우리 대화할 때 쓰잖아. 재밌잖아. 그쵸? 진짜 진심인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이렇게 진정성. 진짜네? 푸붓? 뭐 이런 느낌이죠. 읽으면서. 왜냐면 평생 비만이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세상 일 참 쉬운 거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장 잘 못 써요, AI가. 그쵸? 세상 일 쉬운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약간 애늙은이 같잖아. 꼰대들이 좋아하는. 그쵸? 그리고 너무나 힘든 운동을 매일 꾸역꾸역 했습니다. 어때요? 되게 끈기 있어 보이죠? 그쵸? 요즘 MZ 애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몰입도 못하고 끈기도 없고 막 이런데 끈기라는 게 계속 나와. 그리고 동기부여 계속하고 성취라는 단어 제가 초록색으로 칠했는데 몇 번 나옵니까? 성취를 위한 거, 성취감, 성취. 굉장히 성취 욕구가 강하고 고통을 견뎌냈을 때 이루는 그 성취에서 되게 막 그 도취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괴로운 경험을 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신감도 되게 넘치는 친구야.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바디 프로필이 떠올립니까?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일 거라는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바디 프로필은 그냥 보조도구고 이 친구 굉장히 끈기 있고 고통스러운 걸 견뎌내서 이루는 그런 성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들은 되게 독하겠다. 그쵸?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맞아, 그려져야 돼. 묘사가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자소서야. 바디 프로필이 안 보이잖아. 바디 프로필은 굉장히 뻔하디 뻔한 소재인데 이런 서술을 해버리면 차별화되고 진정성 있게 이 친구 진짜네. 왜 감정이 들어갔고 그때 생각이 들어갔고 그쵸? 그리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결이 비슷해. 계속 주장하는 게. 나 저 되게 독하게 동기부여해서 고통 속에서도 결국 이뤄내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성취감이 저를 이끄는 동인이에요. 이거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보여. 딱 두 문장으로 보여지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미관식이요. 그쵸? 처음 시작에 나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나라는 사람과 색깔이 떠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감감시시님.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학교 친구들한테 왜 이상하게 AI 등장 전에 자소서가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솔직하게 쓰니까. 좀 막 어색하지. 뭐 이렇게 어법도 안 맞고 오타도 있고 막 이러긴 하지만 오히려 인간미가 넘치는 거지. 그래야 사람이 보이니까.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냥 서술을 잘한 경험 서술을 스타 기법을 써서 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소서랑 AI가 도와준 자소서랑 딱 펼쳐놓잖아요. 이런 자소서가 호감이 더 들어요. 왜 사람이 보이니까. 그래서 느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소서가 무미건조한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딱 색깔이 보이면서 두 글자로 보이는 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미지가 이 한 문단에 보이는지 요걸 한번 판단 기준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차별화되고 진정성 있는 자소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자기소개에서 차별화하고 진정성 있게 쓰는 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